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고 가실 텐데요. 저번 주 미국 시장이 끝나고 투자자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한숨만 나오는 무기력한 모습 보이시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불바다였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이죠.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날 관전 포인트는 스톱 앤 고 아니면 스톱 앤 홀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스톱 앤 홀드를 선택한 듯합니다. 결국 파월의 말을 요약해드리자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그래서 꼭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요지를 말했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저는 승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잭슨홀에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낮은 금리를 길게였다면 앞으로 정책은 높은 금리를 길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딱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파월은 어떤 말을 했고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의 발언 과정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떻게 또 표현됐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설의 내용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오후 11시죠. 파월의 연설을 라이브로 듣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30분 치고는 너무 짧았던 8분이었습니다. 원래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발언은 이례적으로 불과 8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8분 28초였습니다. 이 길이는 페드 의장들의 연설 중에서도 가장 짧았고요. 그의 2010년 연설 이후 가장 빨리 끝낸 스피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8분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계속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파월의 발언 전날 흥미롭다고 하면서 웰스파고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잭슨홀 연설은 매파적인 사람은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비둘기파적인 사람은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했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똑 부러지는 발언이 없으면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해석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파월이 원천 봉쇄를 했는데요. 그는 시작부터 오늘 내 말은 짧고 초점은 더 좁고 내 메시지는 직접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주 짧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시장이 원하는 빠른 전환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파월의 연설 내용도 자세히 함께 만나보실까요? 파월의 이번 연설은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 포장지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연설 전문을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파월의 단어에 집중하면서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 앞서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expeditiously라는 단어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이번 전문에서는 의도적으로 purposely라고 썼는데요. 고통보다는 우선시되는 금리 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8분이라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단어가 무려 48번 나타났고요. 물가 안정은 10번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이번에 초점을 뒀는지 알 수 있었던 맥락이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발언의 속내는 경제적 고통과 또 침체를 각오하고도 기준금리를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듯합니다. 지금까지 파월의 단어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주 두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표정입니다.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들렸던 이유는 그의 표정, 정색 때문이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줄 것, 물가 안정이 없으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문구에서 파월은 유독 강경하고 정색을 하면서 이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정색을 하지 않던 분이 또 정색을 하니 더 무섭게 들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연준 위원들은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시장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쟁도 불거져만 갔는데 이를 눈치챘던 파월이었을까요? 이번에 그래서 그는 정색으로 그 단호함을 보여줬고요. 시장에 남아있는 여지조차 없애버렸던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 이후 외신과 전문가들 그리고 연준 안에서는 그의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했을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부터 함께 보실까요?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두타 발언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과정에 고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파월은 조금 더 솔직해졌다고 말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내다봤네요.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아트 캐신 또한 파월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가 압도적인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스탠스까지 보였습니다. 다른 페드 의원들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총재는 기준금리를 4%로 올린 뒤에야 한동안 거기에 놔두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애틀랜타 연은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월이 언급한 대로 최근 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7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자신감을 느끼기에는 아직 크게 모자란다는 점에서 앞으로 8월 물가 지표를 주목해야 한다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연준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발언을 큰 맥락에서 보면 그래 파월 잘했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다만 시장은 파월이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망설이지 않고 매도 셀 버튼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여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파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면서 억울해하는 표정이고요. 옆에 파월은 그치 일시적이라고 변하고는 있지만 다만 더 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배신이라는 표현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미 계속 매파적인 기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조해왔던 파월이기 때문에 이게 배신인지 아니면 시장이 힘드니까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듣고 싶었던 것만 듣고 있었던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절되기에는 아직 포기는 이른 시장 같습니다. CNBC에 따르면 선물 시장은 파월 연설이 이후에도 내년 하반기 약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예측을 하는 순간 예측이 또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 안정, 비둘기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만 시장과 달리 연준은 대부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라는 목소리가 컸던 시장 같습니다. 오늘도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